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를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네, 오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품 강의 시간 어느 때보다도 오늘 제품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저는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음, 오늘의 강사님은 이정희 강사님이시고 저에게는 스폰서님이십니다. 이정희 사장님은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영업을 준비하던 중 허리 디스크 파열로 자영업의 꿈을 꾸고 이제 꿈을 접고 이제 직장 생활의 한계를 이제 느꼈을 때 이제 직접 판매 회사의 강의를 듣고 사업의 비전을 느끼고 또 인기텐을 만나서 건강도 해주고 또 사업에 비전을 느껴서 진짜 크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들의 장 문제, 특히 이렇게, 면역 또 이렇게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면 아직은 잘 모르더라고 생소한데 모든 우리의 면역은 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요즘에 지금 조금씩 이제 뜨고 있는 단세지방산 정말 인기텐의 제2의 2탄을 준비하는 획기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정희 강사님의 강의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도 찾고 본인의 건강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사님, 이정희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큐텐 아이비오 이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시스템을 또 운영해 주시는 우리 강현서 대표님, 그리고 또 뒤에서 봉사해 주시는 우리 전현무 사장님, 강선희 사장님, 또 소개해 주신 권혁진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PPT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척이나 또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저희 집은 아파트 1층인데 얼마나 그냥 매미가 아침부터 울어대는지 정말 매미 소리가 이 이어폰을 통해서 사장님들에게 막 들릴 것 같이 매미가 그냥 아주 극성으로 울어대고 있는 그런 또 아침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1층이다 보니까 나무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매미 소리가 이제 아주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엑스포뮬러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저도 엄청이나 또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단세 지방산 하니까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단세 지방산 하면 그게 뭐지? 하고 일단 검색부터 하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소해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제 많은 것들을 이해한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 소장님 강의를 많이 들어서 이제 또 많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좀 더 쉽게, 단체 지방산을 들여다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또 이 좋은, 멋진 제품을 함께 또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단체 지방산이 뭘까?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영어도 많고 되게 어려운데,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균들이 있죠.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들도 있고 그 유익균들이 먹고 배설해내는 어떤 대사산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프루티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장 내에서 정말 많은 건강상의 이점들을 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거 이제 제품화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쉽게 제가 이제 좀 풀어봤어요. 식이섬유가 소화하고 분해하고 발효 후에 생기는 물질이다. 그리고 섬유질을 먹는 장내 유익균이 먹고 만든 건강한 부산물.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먹고 뱉어내는 이런 물질들이긴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제 건강한 그런 부산물이다라는 걸 또 인지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있죠. 인체 세포수가 30조 개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숫자가 38조나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의 생태계 두 단어를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인체 속에는 정말 많은 미생물, 뭐 무게로 따지면 뭐 1kg에서 뭐 2kg까지도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수백 종, 수천 종의 미생물이 몸을 이루는 세포수보다 10배나 많게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미생물을 놓고 소우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장내에 서식하는 이 미생물은 사실상의 하나의 장기라도 불려도 될 만큼, 그쵸? 벌써 1kg에서 2kg 정도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미생물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이제 장기로 봐도 될 만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소화뿐만이 아니라 몸의 대사, 그리고 면역 시스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생물들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미생물에 의해서 뭐 어떤 사람의 부교감 신경이라든가 미주신경, 이 뇌에 있는 이런 신경들을 통해서 이 행동을 바꾸게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쥐에다가 실험을 했더니 이런 세균들을 프로바이오틱 세균이나 이런 세균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이제 그 미생물에 의해서 생쥐가 두려움을 더 느끼기도 하고 또 덜 느끼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도 했죠. 평상시에는 내 삶의 반려자이자 협력자이다가 내 몸이 정말 약해지고 면역이 깨지면 또 나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 내 몸의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기도 하는 게 이 미생물 때문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얼굴에도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장에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대장이 가장 많다라고 하죠. 소장이 하나가 있으면 대장에는 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대장에 밀집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 유전 정보의 80%가 장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면역의 70% 이상을 장이 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멘탈이나 수면 호르몬, 즉 이제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 90%가 장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든가 뭐 우울감을 느낀다든가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과 관련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장은 염증이 또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곳이 장이기 때문에 이 장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체 미생물의 약 95%가 장에 밀집이 돼 있고, 소장은 길이는 길지만 좀 좁죠. 근데 대장은 좀 짧지만 굵은 거죠. 근데 이제 소장이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장에 만 마리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대장에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면 또 내 몸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나는 나인 것 같지만 내 몸에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사람들을 두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뱃속에 거지가 있냐라고 이제 했었었는데, 바로 뭐 거지는 아니지만 다른 생명체, 즉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의 몸에는 만 종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뭐 1kg에서 2kg까지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생물이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인체 유전 정보인 이 바이옴이 왜 중요할까요? 장내 미생물과 인체 그 간의 상호작용을 한번 봤더니 우리 사람이 이제 숙주인 유전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 미생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그 초기에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어때요? 항생제도 먹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약들도 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 감염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데 감염이 되기도 하고, 다쳐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나 나이도 들어가면서, 미생물들이 이제, 우리 몸에 분포가 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게 되다 보면, 이렇게, 공황장애나 불균형이 오기도 하고요. 면역 조절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면서 염증으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미생물과 잘 공생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면 내 몸 안에는 대사산물들이 이런 미생물의 대사산물들이 많게 되면서 면역이 조절이 되고 향상성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어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봐도 정말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만 이제 봐도 식습관도 그렇고, 이제 생활 습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 안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미생물들을 더 넣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봤더니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간질환, 장질환, 뇌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정말 많은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건강 하나에만 딱 국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장에만 미생물이 다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뇌와는 바로 이렇게 장하고 뇌는 신경이 바로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인체의 대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염증을 조절해주고 인체 면역에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이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미생물들이 내 몸에 많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오랫도록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하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생물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식이섬유 정말 많이 먹나요? 내가 이렇게 먹는 삼시세끼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식이섬유가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끓여서 먹고 익혀서 먹다 보니까 뭐 야채나 채소를 많이 먹는다 해도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에게 식이섬유를 줘야 되는데 식이섬유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사료에 식이섬유를 전부 빼버리고 사료만 줬더니, 배고픈 우리 미생물들이 먹어야 될 식이섬유가 없으니까 장 점막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내 미생물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식이섬유는 손님에게 주는 밥이에요. 손님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주지 않고 굶기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던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어떻게든 찾아서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장점막.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그나마 있는 미생물들이 굶어 죽어버리거나 장점막까지도 이렇게 막 찾아서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나빠지겠죠. 그래서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질병이 계속 연결되면서 결국 그 집안은 이제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지방사는 손님에게 접대를 잘해서 밥을 줬더니 손님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손님이 먹고 요리를 해놓는 건강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고 GTP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단체 지방산은
우리 미생물이 받아서 먹고 사람과 공생하면서 살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다시 요리를 해서 주는 이제 건강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장이 정말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장은 우리가 이제 장기 대장이라고 하지만 인체의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장기가 정말 여러 장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의 대장 역할을 하는 장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은 단순하게 소화기관이 아닌 전신 건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 건강이 무너지면 신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인체의 대장답게 정말 하는 역할이 많아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로서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또 분포가 되어 있고, 염증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비타민 B군이나 K 이런 것들을 이제 먹잖아요. 근데 장에서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 보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어도 내 몸에 영양소로 이렇게 보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사질환 및 만성질환의 연결을 하기도 하는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이제 면역질환이나 비만이 올 수도 있고요. 이제 당뇨나 심뇌혈관 질환의 다양한 이제 질환의 발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서 원래는 단세 지방산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대장세포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강력한 이제 항염 효과로서 만병의 근원을 제어하기도 하고, 뇌 건강이나 혈당 제어, 체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단세 지방산이다라고 보는데, 이 단세 지방산이 장에서 이렇게 생산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이런, 어, 미생물들의 어떤 먹잇감들을 많이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잘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소 배출 및 해독에도 이제 큰 역할을 하죠. 제3의 해독 기관이 노폐물과 독소의 최종 이제 배출 경로가 이제 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간을 통해서도 해독이 되기도 하고, 신장을 통해서도 해독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이 장을 통해서, 배출을 통해서 이제 해독이 되는 게 이제 장인데, 뭐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 변비나 설사 많은 이제 질환들이 생기면서 다시 또 이제 재흡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대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장누수 증후군. 자가 면역 질환에 이제 노출이 될 확률이 되게 높죠. 장누수가 되다 보면. 장이 누수가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영양소들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독소도 빠져나가고 하면서 또 다른 장기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영양의 결핍에 문제가 오기도 하면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노출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은 뇌하고 바로 이런 신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장내 이제 축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장에서 세로토닌, 우리 행복감을 주고 정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90%가 장에서 생성이 돼요. 근데 이런 게 깨져버리면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장 상태가 되면 어떻겠어요? 우울감이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고,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많이 이제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면역 시스템의 핵심이 또 대장이기도 합니다. 면역이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기도 하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이제 밸런스를, 구분해서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장 건강이 악화가 되면 될수록 면역력이 정말 떨어져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기 쉽기 때문에 대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렇다면 대장에 이 단세 지방산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그 단세 지방산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정말 대장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그 역할에 맞게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장 건강에 특별해요.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장에 이제 뭐
염증이 생기거나 얇아지거나 이러면 또 어떤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침투하기 쉽고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되는데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에 어떤 이제 투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또 단세 지방산이고요. 이제 당뇨도 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주고 췌장 세포를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당뇨를 또 예방해주기도 하고요.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또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면역 세포를 우리 장내에서 활성화시켜줘서 염증 반응 조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단세 지방산인데요. 치매라든가 파킨슨, 자폐 등을 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다이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GLP-1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있죠. 이 호르몬은 소장에서 음식이 들어올 때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GLP-1 호르몬이 위고비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데 위고비는 GLP-1 호르몬이 아니라 GLP-1 호르몬이 이제 소장에서 음식이 들어올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그 GLP-1 유사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호르몬, 소장에서 음식이 들어올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을 흉내내서 주사체로 만들어 놓은 약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끊었을 때 요요가 오기도 하고 부작용이 오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그 단세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대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지방 분해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위고비하고 또 많이들, 위고비는 더 간단하니까 뭐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또 하나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세 지방산이 치매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울대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봤나 봐요. 장내 미생물로 치매 치료가 가능할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기 쉬운 그 이제 쥐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매 물질을 쥐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하고 정상쥐와 다른 이제 그 미생물을 어떻게 다른지 하고 이제 봤더니 치매가 걸리게 하는 이런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치매 관련 단백질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가 걸린 쥐에게 4개월 동안 정상 쥐에 있는 이 미생물을 이식을 했더니 그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증가 속도가 감소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정상 쥐하고 치매가 걸린 쥐하고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단백질 수치가 미생물의 수치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단세 지방산이 치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계속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 자폐증 요즘에도 이제 자폐증 아이들을 간혹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폐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임신한 어미 쥐, 그 장내 세균을 이제 불균형하게 했더니 자폐증 아기 쥐가 태어났던 거죠. 근데 동일한 이 쥐에다가 장내 세균을 정상화 시킨 거예요. 이런 단세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미생물을 넣어줬더니 건강한 아기쥐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 우리 장 속에 미생물 상태에 따라서 자폐증 후손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결혼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 단세지방산을 꼭 먹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매라든가 자폐증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게 단세지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오래 살게 되면서 뭐 100년, 어쩌면 120년 그 이상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살게 되면서 이 뇌 건강에 대한 연구가 또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대변에 공통적으로 이 단세 지방산의 함량이 낮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파킨슨 환자의 이제 장내 미생물도 정상인과 다르고 특히 단세 지방산 중에서도 부트레이트 생성이 감소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폐증 아이들 이제 장내 미생물을 또 봤더니 미생물이 다양성도 되게 낮고 단세 지방산의 농도가 되게 이제 낮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도 했듯이 이게 불균형이 되게 심각했었고, 그래서 치매 환자라든가 파킨슨 환자, 뭐 자폐증 이런 분들에게 이 단세 지방산 미생물을 통해서 단세 지방산의 농도를 높여줬을 때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거나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당뇨인 것 같아요. 당뇨. 근데 이제 당뇨 관리의 새로운 희망으로 또 단세 지방산이 이제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세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당뇨병과 관련해서 혈당 조절을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단세 지방산은 장관 세포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아주 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면 이 당뇨병 환자들은 그 혈액이 되게 이제 고농도잖아요. 고농도, 이제 당이 되게 많은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이게 이제 불균형해진 상태에서 우리 장내 미생물, 대사산물을 투여를 했더니 어때요? 이게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해주는 어떤 물질이더라고요. 이거는 파킨인가? 이거는 단백질이더라고요. 이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유전자 발현해주는 이런 조절자나 이런 물질들이 상승이 되면서 그 미토콘드리아 자가 포식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신경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죽으면서 당뇨가 더 심해지면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면 인지장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화도 잘 내요. 짜증도 잘 내고, 그러니까 기분도 막 나빠하고, 가끔 이제 어지럽다 그러고, 얼굴이 창백하기도 하고,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눈앞이 뭐 어릿어릿하다, 머리가 아프다, 뭐 땀이 잘 난다, 너무 피곤하다, 허기지다, 실신, 막 이런 이제 어떤 인지 장애들이 오는 게 이제 당뇨병의 증상들이긴 한데, 어,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를 뭐죠? 단세지방산을 넣어줬더니, 인지장애가,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살아나면서 인지장애가 완화가 되더라라는 이제 실험을 또 했더니, 그렇더라라는 게 이렇게 밝혀졌고, 또 이렇게, 많이, 단세 지방산, 그러니까 미생물이 없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신경세포가 사멸이 되면서 인지장애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걸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세 지방산과 당뇨병이 정말 어떤 이제 관계가 많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미생물이 어쨌든 이제 구성이 다양하지도 않고 뭐 어떤 생산을 많이 해내지도 못하고 또 단세 지방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니까 또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을 또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염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당뇨병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또 합병증을 줄이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게 단세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 또 오리진이나 이런 제품들과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에 또 숨겨진 조력자. 원래는 이제 뭐 다이어트 제품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위고비를 만들 때 처음에 다이어트 어, 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당뇨 어떤 그 약으로 만들려다가 이제 살이 좀 빠지기도 하면서 이제 그게 원래는 당뇨 약이었는데 함량을 늘려서 다이어트 약이 됐더라고요. 양을 늘려서 이렇게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이어트가 되기는 하지만 다이어트가 단세 지방산에 비해서 빠르게는 되지만 위고비가 빠르게는 되지만 천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호르몬을 계속 인슐린 호르몬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살은 빠질 수 있으나 이제 장기가 또 무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장기가 뭐 간도 문제가 되고 많은 이제 췌장이나 이런 장기들의 문제가 되면서 요요도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유사체, GLP 그 호르몬의 유사체보다는 천연적으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대사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이런 단체 지방산이 정말 이제 건강하게 또 다이어트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LP-1 호르몬이 이제 소장에서 음식이 들어올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이제 자극을 해서 포만감을 자연스럽게 유지를 해주고 장내 이제 환경을 개선해서 이렇게 유익균 증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또 체중 관리를 해줄 수 있고요.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거죠.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면 어때요? 우리가 내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지방을 태워주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염증이 해소된다라는 건 당연히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내 미생물 대사산물인 단세지방산과 이 비만의 또 상관관계를 봤더니 단세지방산이 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전신에 운반이 되어서 지방세포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지방세포마다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센서가 단세지방산을 딱 감지를 하면 이 지방세포는 더 이상 지방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방이 축적이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방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단세지방산 센서는 교감신경에도 있고 또 여기서 감지를 하면 심박수를 증가시켜 체온을 또 올려서 영양분을 태워서 소비하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즉, 단세지방산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작용으로 비만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장내 미생물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 전신 세포에게 이제 충분히 영양이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먹지 말아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을 먹었어요. 그래, 마른 사람들의 이제 미생물을 봤더니 요런 미생물들이 있고 비만인 사람들을 봤더니 미생물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마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생물들이 많은 사람들은 체중 유지도 잘 되고 대사 건강이 되게 좋아요. 이 백혈구 수치도 원활하고 이 갈색 지방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태워줘서 이제 이런 태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좀 뚱뚱한 사람들을 봤더니 비만하고 관련된 미생물들이 되게 많고 중과나 대사 질환의 이제 위험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잘 타지 않는 지방을 계속 축적하는 이 백색 지방이 되게 많더라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그런 이제 호르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비만 관련 미생물들은 설탕을 또 좋아한다라고 해요. 단 거. 근데 이 마른 체형에 많은 이런 미생물들은 건강한 식이섬유를 좋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을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단세지방산을 또 섭취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게 정신 건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나요? 근데 제가 정신건강과 수면의 비밀 열쇠 단세 지방산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어, 세로토닌이 정말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미리 단세 지방산 드신 분들이 정말 행복감을 이제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데 단세 지방산에서 어, 당체 지방산을 이렇게 먹었더니 세로토닌, 대장에서 행복 호르몬이 정말 이제 많이 만들어지니까 행복한 거죠. 전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고 이제 불이 다 꺼지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데 낮에 이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제 낮에도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않은데 밤에
잠까지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 미생물, 단세 지방산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가바 수용체가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리고요. 또 뇌와 장은 이제 계속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 저도 이제 궁금했었었는데 신경으로 직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세 지방산은 뇌와 장, 축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정서 안정에도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바 수용체는 뇌의 다양한 부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신경 흥분성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불안을 조절하고 수면, 통증, 기억이나 학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바 수용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바 수용체하고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올 수 있는 질병들이 또 있어요.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질이나 불안장애, 뭐 신경퇴행성 질환, 뭐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이런 질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가바 수용체를 올바르게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데 그게 또 단세지방산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하고도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역 균형의 열쇠, 알러지, 아토피. 저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단체지방산이, 저는 다이어트나 뭐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 알러지 피부가 저도 이제 좀 심한 편이라서, 이것 때문에 이 단체지방산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좀 많아졌었는데, 면역 조절이나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켜준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천식도 있었고, 비염, 그다음에 이제 축농증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많이 됐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음식에 의한 두드러기가 굉장히 심하고, 또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온몸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다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치킨만 먹어도 올라오고 밖에서 먹는 돼지고기는 정말 한 1000% 올라와서 밤새 그런 날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막 긁어야 될 정도로 심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건 이 히스타민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그거를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이제 처방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저는 이제 기다려지는데 이거 말고도 비염이나 또 아토피, 알러지 이런 피부들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단세 지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세지방산 수치가 높은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세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알레르기 지방 질환의 이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또 기대가 되는 게 이 단세 지방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체지방산 하는데 우리가 많은 이제 뭐 유산균도 먹고 정말 많은 것들을 먹고 있잖아요. 일반 영양 성분과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영양 성분은 몸에 필요한 성분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뭐 유산균이 필요하면 유산균 먹어주고 우리가 뭐 밀크시슬 필요하면 또 간에 필요하면 밀크시슬 먹어주고 직접적으로 어떤 입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세 지방산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 안에 원래 있었던 어떤 대사 산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거의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많이 못했던 거였죠.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단세 지방산, 원래 있었던 단세 지방산을 우리가 먹어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래 있었던 물질이니까 쉽게 받아들이면서 효과도 굉장히 이제 빨리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효과는 뭐 오리진처럼 그 염증에 많은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어떤 장기의 역할들을 하잖아요. 어떤 관련 기능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 대장에 들어온 이 단세 지방산은 정말 많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많은 제품들을 먹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개선이 되면 우리 단세 지방산은 장내 마이크론 바이옴 이 환경이 계속 이제
그 개선이 돼서 좋아지면 효과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영양소는 어떤 부족한 영양을 나한테 이제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단세 지방산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최적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큐텐, 시중에 단세 지방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좀 저렴한 것도 있긴 하지만 단세 지방산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낙산이라고 하는 브루티산, 어,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뭐 초산이라고 하는 아세트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역할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대부분 이 부티르산이라고 하는 낙산 한 가지만 그것도 화학적으로 이렇게 배양을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천연으로 들어있는 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하는 역할들이 정말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넣어놓은 이 복합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완벽한 그런 이제 장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저항성 성분인 이제 이눌린, 뭐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걸로 이렇게 캡슐이 아니라 이제 정제로 만들어놨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증을 받을 때 이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어요. 면역 기능성과 이제 항산화 기능성으로 이제 어, 그 인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습에 되게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코팅을 했다라고 하죠. 장용 코팅이래요. 그러니까 장까지 이 코팅을 통해서 위산에도 죽지 않고 이제 장까지 그냥 이 코팅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에서 터져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습기에 되게 약하다라고 하니까 뭐 따로 이렇게 덜어서 다니기보다는 뭐 통째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드시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씹어 먹다든가 깨물어 먹기보다는 그냥 꿀꺽 삼켜서 장까지 그냥 바로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캡슐이 그러니까 그 정제가 터져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종의 셀프 보호막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다. 습에 또 약하긴 하지만 안전하게 또 만들어져 있고 고온에 되게 강한 이제 K 낙상균 그리고 60도씨에서 2시간 가열해서 가열 시 이제 90%까지 생존을 해낸다라고 해요. 그런 이제 낙상균이 들어가 있고 또 위산에도 되게 강하다라고 하죠. 낙상균이. 그러니까 인공 위액에다가도 1시간 동안 넣어놨더니 80%나 생존을 할 정도로 정말 이제 강한 그런 균주를 가지고 인큐텐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단세 지방산이 정말 특별하죠. 이 특별한 이유가 인체 대사물 자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우리 내 몸에 있던 인체 대사물 자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부담감 없이 바로바로 이게 활용이 되면서 효과도 굉장히 이제 빨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강식품과는 달리 체내 흡수 과정에서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장으로 가서 바로 장에 있는 그 물질과 바로 쓰이기 때문에 변형이 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쓰인다.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서 직접 사용이 되며 대사 호르몬 조절에 즉각적으로 관여하면서 면역 기능, 대사 조절, 다이어트, 당뇨, 뇌 건강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효과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인큐텐 단세 지방산이 정말 특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엑스포뮬라와 함께 그 탄세 지방산이지만 이름이 엑스포뮬라라고 합니다. X라는 명칭은 어떤 정답이 딱 정해지지 않고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때 X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엑스포뮬라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이 엑스포뮬라와 함께 했을 때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품 물론 이제 오리진도 있고 효소도 있고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라면 유산균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어떤 이제 먹이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식이섬유이고 균 자체가 또 있어야지 식이섬유를 먹겠죠. 그래서 균이 들어가서 식이섬유를 먹고 건강한 이 대사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유산균하고 식이섬유 그리고 엑스포뮬러 함께 하신다라면 정말 이제 많은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이제 날씬하고 또 예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제품이 어때요? 3 플러스 1 내일 아침 9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수량이 많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공장에서 막 찍어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균이기 때문에 배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양에는 어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회사에서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3 플러스 1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이제 배송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아침 9시부터 줄을 서서 주문을 해야지만 빠르게 또 받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 엑스포뮬라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인큐텐 엑스포뮬라와 또 다른 제품들을 통해서 건강도 찾고 제2의 또 다른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뮬러 건강한 삶과 나아가 또 이제 저속노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선 장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대장의 그 건강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병의 근원인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장을 인큐탄만의 단세지방산 큐 복합 분말을 중심으로 한 이 엑스포뮬라는 단순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조합한 게 아니죠. 그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조합한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차별화된 우리 제품들 진짜 리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건강도 챙기고 또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많이 이제 익숙해진 제품이 아니고 저도 섭취해본 제품은 아니지만 또 제 정보가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어땠어요? 너무 멋지죠? 정말 단세지방산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미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해서 먹는 거를 제가 파트너즈 사장님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3종의 균이 들어있는 멋진 제품이고 또 이렇게 3 플러스 1 혜택을 주면서 오리진을 뛰어넘는 오리진과 함께 정말 우리나라의 건강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제품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강의 듣는 내내 정말 정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 들면서 오늘의 강사님의 멋진 강의를 통해서 소중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박수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